네, 10월 2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35,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다가 정말 35,000달러 뚫고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또 이제 약간 우리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급격한 반등 흐름이 되게 오랜만에 또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어떤 초기 단계로 이제 슬슬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지금 5천 달러를 터치를 했잖아요. 이게 너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숫자가 바뀌니까 저도 말하면서도 조금 약간 머슴쩍은데, 지금 사실 32,000달러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 그 다음은 4만 달러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열려있는 거 주간 차트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해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랠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하방 압력 매도세를 겪고 나서 추가적인 랠리를 하게 될지, 이 범위가 이제 궁금한 건데, 그건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재료가 지금 막 난데없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준 것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들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510일 걸렸어요. 지금 작년 6월 고점 이후에 32,000달러에서 쭉 빠지고, 이때가 셀시우스였나요? 이때가 FTX고, 이때 연초 랠리 하다가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 은행 시스템 위기 때 랠리 해주다가 서머 랠리 해주다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약간 뭐 500일의 서머도 아니고 지금 510일 만에 저항 돌파 시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데 지금 뚫어냈죠. 뚫어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해요.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특히 그 주인공이 블랙록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비트코인 ETF 상품들, 뭐 ETF, ETP, ETN 이런 상품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유럽 시장, 캐나다 시장, 또 뭐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하루 동안 4,3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대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총 들어온 액의 10%에 해당하는 게 하루 만에 지금 쏟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 승인 기대감,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몇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SEC한테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SEC는 항소를 포기했고,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법원이 판결을 했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심사를 다시 시작해라 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자로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SEC는 이제 항소를 포기했고, 법원은 효력 있는 판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다시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변수가 아닌 거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하지 않을 어떤 결정적인 이유나 배경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억지로 만들든 뭐 조작을 하든 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면 굳이 지금 ETF를 승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커졌고, 그런 게 이제 기대감으로 더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불이 살짝 피어 올랐는데 기름을 쫙 하고 뿌려버린 게 누구다? 블랙록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증권 식별 코드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DTCC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이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이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이자 유일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어버렸습니다. 티커까지 나와줬죠. IBTC, iShares, IBTC. 그래서 IBTC가 됐어요. IBTC 빨리 됐으면 좋겠다.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IBTC. 그래서 IBTC라는 티커까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야, 다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증권 매매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어떤 거래 보증의 절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 상장과 관련해서는 필수 절차죠. 필수 절차. 그런데 그 필수 절차를 지금 거의 한 10군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고 싶다라고 승인 신청서를 SEC에 냈는데 증권 예탁결제원에서 이 식별 코드를 받으면서 티커까지 나온 게 블랙록의 ETF IBTC 너무 좋아요. IBTC가 지금 유일한 거죠. 그래서 필수 절차를 마쳤다라는 점, SEC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다시금 수용을 해서 수정안을 업데이트해서 제출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의 주도권을 블랙록이 잡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ETF 승인이 확실시 됐거나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주일쯤 뒤에 출시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곤 있지만 내가 듣기에는, 내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금 비트코인 1월 데드라인이 1월 10일. 블랙록이 아니고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지금 1월 10일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0%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스캇 젠슨이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수정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수정안 내용 일부인데 제가 다 캡처를 못 해왔거든요. 수정안을 보니까 초기 자본 조달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시드캡, 이 시드머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달해서 ETF 상품을 채울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SEC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를 하려면 ETF에다가 그 기초 자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초 자산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ETF가 런칭을 하려면 그 ETF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리 사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 펀드 시딩 펀딩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 시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겠다. 어떻게 준비하겠다? ETF에 들어갈 기초 자산을 채워 넣겠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는 의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막 35,000달러까지 훅 하고 올라간 거는 요게 제일 커요. 요게 제일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들어오는구나. 이미 지금 10월 말이니까 들어오고 매집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매집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매집 시작했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집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곧 매집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뭐 그런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10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라는 점을 SEC에 지금 보고를 한 거는 이미 매집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걸 배경 삼아서 훅 하고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찍어줬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게 뭐냐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초기 자본을 조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블랙록이. 그럼 누구로부터 조달을 할까? 그러니까 누가 블랙록의 ETF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자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또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기 자본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물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ETF 상품을 볼 때 모든 ETF가 출시만 되면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ETF 상품의 초기 자본 조달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어떤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우리 돈으로는 1조 원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가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ETF의 기초 자산을 채울 이 초기 자본을 누군가가 조달을 할지, 누가 투자자가 될지, 이게 또 엄청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자본과 관련해서 ETF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한 자금 규모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으로 또 블랙록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조금 약간 이제 프로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매집 시작했어. 이건 매집 시작한 거야. 요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에릭 발추나스가 얘기했지만 일주일쯤 뒤에도 출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러면은 일주일 전망이 왜 나오냐면 그 근거는, 아니 그러면 기초자본 채울 초기 자본 조달이 이미 다 이루어졌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미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매집을 했다라면 바로 런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SEC 입장에서도 이거를 더 질질 끌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조심해서 바라보자라면, 글쎄요, 일주일 뒤는 저도 약간 일주일은 너무 빠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뭐 1월 10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그래도 다소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알프레드라는 애널리스트가 15분 정도 레리 핑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건데, 마지막 질문으로 내가 레리 핑크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미래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레리 핑크의 대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질문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갖는 가치, 그냥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엄청 가치 있다라는 얘기,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 그게 뭐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레리 핑크가 하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인덱스다, 인덱스 오브 머니 런드리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이 레리 핑크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이 정도면 뭐 비트코인 전도사죠. 비트코인 전도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레리 핑크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바튼 같은 경우에는 SEC가 상당수의 ETF를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더리움 선물 ETF의 경우에도 출시 때 한꺼번에 승인을 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진짜 볼만하겠죠, 시장이. 만약에 정말 한 1월 10일 정도쯤 됐을 때, 내년 1월 10일 정도쯤에 일괄적으로 블랙록을 비롯해서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바바방 하고 승인이 되면 아마 시장은 볼만할 겁니다. 지금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이 잭탄, 우네트워크 공동 창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단계에 있고 몇 달 안에 75,000달러 가능하다라고 나는 예상을 한다. 이번 급등은 ETF 승인의 미리 보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GBTC 할인율이 좁혀졌던 2월에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기술주와 지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상승세는 저조하겠지만 결국에는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나아갈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힘줘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지금 엄청 수익을 많이 보고 있겠죠. 지금 미실현 수익이 7억 4,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번에 3만 5천 달러 터치를 하면서 미실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손해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게 15만 8,245 BTC. 아, 대단합니다. 평단가가 29,582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에도 28,560 BTC를 추매를 했고, 이게 추가 매수한 것만 7억 3,400만 달러 규모. 거의 지금 추가 매수한 것만큼 익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드디어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35,000달러 정도로만 가도 저 정도 수익인데, 정말 전고점 찍고 새로운 고점 만들어내고 10만 달러 돌파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신해서 대안의 상품으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대체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덴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속 여부가 31,000달러에서 32,000달러 돌파 여부에 달려있다. 이걸 돌파할 경우에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훨씬 더라는 건 38,000달러 얘기를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2,000달러 돌파 이후에 38,000달러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35,000달러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흥미로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달러 구간, 3만 달러, 3만 1,000달러 요 구간이 지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포모 심리가 형성된 이 주황색 구간 여기가 이제 포모 심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탔다가 이제 억눌린 거죠. 이게 딱 심지가 보여주는 게 포모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 구간만 돌파를 잘 하면은 포모 매수세가 붙을 거고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순식간에 그냥 35,000달러까지 가버리니까 이 위로 지금 올라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34,000달러 부근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서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꽤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랠리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직행을 할 수도 있는 되게 약간 재밌는 상황인 거죠. 약간 애매하면서도 재밌는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수익화할 때, 매도할 때는 이 단순히 겁나서가 아니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는 약세를 보이기 전까지 그런 게 의미 있게 포착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뭐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아무튼 뭐 인컴 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만 달러 받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모 정서가 본격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높아졌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를 돌파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4시간 거래량이 290억 달러, 결국 올해 안에 이제 4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저희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개미들의 포모 심리도 포함이 되고 있고 앞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1년 동안 들어왔던 거에 10%가 하루 동안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유동성 부족이 지금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문제점이었는데 이 이슈가 지금 꽤 괜찮은 모습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4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을 확 해주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0.56달러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곧 해낼 것 같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등에 따른 동반 상승의 흐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갑자기 또 합의할 수도 있지 않나 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가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SEC 요청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은 이제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비중권으로 보는 것을 놓고 재판에서 정식 재판에서 다툴지 아니면 1차 시장 기관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판매한 물량만 증권으로 보고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될지 상당히 좀 심플하게 갈래치기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금 11월 9일을 찍어버리면서 11월 9일 전후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구제책을 모색하기 위한 데드라인을 11월 9일로 SEC가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후로 뭔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언제 뭐 만나든지 뭐 전격적으로 진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합의를 하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뭐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0.55달러까지 지금 터치를 해줬고요. 0.56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동평균이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황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0.66달러까지 돌파를 해주고 나면 0.71달러 그러고 나면 이제 1달러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정도로 확 올라서는 어떤 모멘텀은 결국에는 소송 이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 라이브 때도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했던 목표죠. 첫 번째 목표는 W 패턴에 따라서 0.585달러에서 1달러까지 나아가고 대칭 삼각 패턴 이거 주간 차트거든요. 대칭 삼각 패턴 완성에 따른 랠리 그래서 5.5달러까지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는 6.4달러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든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글로벌 XRP 홀더들이 다 똑같을 건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상황들 좀 하나씩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